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리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왜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 중독은 설문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자가 진단 및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리 이와 같은 상황일 때는 꼭 자가 진단을 해보시길 권장드리는데, 최근에 스스로 음주에 대한 절제력이 많이 상실해졌다,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음주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경우, 너 그런 식으로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요즘 너 많이 걱정되는데 너무 좀 과하게 마시는 거 아니냐 라는 좀 걱정과 지적을 받는 경우, 그리고 심지어 음주로 인해서 다음날 좀 후회되거나 굉장히 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 가볍게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우가 술버릇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심하고 그러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나 이런 상해나 성추행이나 이런 음주운전 등을 하신 경우가 있다면, 이제 일단은 내가 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의심해보고 한번 자가진단을 해보는 걸 권장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설문지는 100% 정확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충분히 신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물론 설문지 항목을 잘못 이해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결과가 오차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는 충분히 신뢰할 법하고,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내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거나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 상담센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셔서 확인받으시는 게 권장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주제죠. 이렇게 수행한 설문 결과들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를 크게 네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 내가 심각한 의존 상태까지는 아니고 흔히 이제 남용의 상태로 남용의 증상이 좀 두드러진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텐데요. 또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알코올 중독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일상적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이 결과에 우리가 수긍을 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경우, 남용 환자들은 왜 이렇게 이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까라는 이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아까 네 가지라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 내 예상보다 결과가 안 좋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나는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상식과 생각, 그런 것들이 이 정말 알코올 중독에 대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나보다 심한 사람, 아니면 나와 비슷한 정도의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알코올 중독이냐? 그렇게 되면 이게 좀 합리적으로 맞는 상황이냐?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 증상이 내가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술을 마셔서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게 그러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나는 평상시에도 문제가 없고 술을 마셔도 문제가 없고 어쩌다가 술 마시다가 한 번씩, 이런 분들이 과연 내가 이게 중독자이고 이 중독자에 응당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네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누구나 본인의 단점이나 약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정도와는 당연히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체크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작성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작성을 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사실 이것은 받아들여야 될 부분입니다. 자, 진단은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이해해주고 대변하는 게 객관적 진단이 아니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정보를 나에게 제공해주는 것이지, 내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진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상황과 내 약점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독일 리 없다. 예를 들면 나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면 이럴 수 없으니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가끔 만취할 때가 있지만 술만 안 마시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알코올 중독이 아니다 라는, 어찌 보면 알코올 중독의 정의와 전혀 관련 없는 본인만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내가 이 알코올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사 생활을 무리 없이 하고 있다면, 나는 알코올 중독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직장 생활에 있어서 큰 피해를 줄 정도의 그 정도의 단계나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알코올 중독 환자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직장 생활은 아무리 술을 마셨을 때 간헐적으로 문제를 만들지만 직장 생활은 전혀 무리 없이 하기 때문에 나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야 라고 왜곡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알코올 중독이면 내 주변에 술 좋아하는 사람들,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 다 알코올 중독일까? 라고 반문하시는 거죠. 첫 번째 대답,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알코올 중독이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주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고 술을 좋아하고 술을 오랫동안 즐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에 한두 번쯤은 크고 작게 얼마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자 질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적으로 평생 이환율이 약 30%라고 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꼴은 내가 한 번씩은 알코올 중독의 진단 상황에 노출되었던 적이 있거나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는 근데 문제는 누구는 가벼운 상태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세 번째가, 내가 술을 좋아하고 이렇게 내가 알코올 중독이라면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 대답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이것도 이제 제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편견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술을 나와 비슷하게 마시고 되게 좋아하고 나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지만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고 좋아하고 자주 마신다고 해서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는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알코올 중독은 내가 조금 마시나 많이 마시나 보다는 내가 결국 내가 술자리와 음주량을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내 주변에 술을 아주 좋아하고 많이 마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술을 계획대로 잘 조절하고 술로 인해서 별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과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질병이라면 사실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항상 증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라 하는 거는 술을 마시지, 정말 의존이 심한 분들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거의 매일같이 술 없이 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만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 좀 더 정도가 가벼운 분들은 술 마시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사실 거의 일반인들과 이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데다가 또 술을 마시면 항상 문제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술을 10번 마시면 어떤 분들은 한 번 문제를 만들고 어떤 분은 2번 문제를 만들고 어떤 분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문제가 있을까 말까인데, 자, 그럼 그런 상황인데도 내가 이거를 질병이라고, 내가 중독자라고 이해를 하고 또 그 중독자에 응당한 합당한 뭔가 치료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의문이 들고 또 치료자에게 궁금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가 1년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크든 작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술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마시면 문제가 안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안 마시는 게 내가 저는 안 돼요. 사회생활 때문에 안 돼요. 취미생활 때문에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 안 돼요. 라고 해서 안 된다면, 내가 안 된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찌 보면 중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다음 포스팅에서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룰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알코올 중독, 이제 정확한 명칭은 이제 알코올 사용 장애인데, 알코올 중독은 농담처럼 가볍게 쓰는 사회적인 의미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음주자들이 궁금하는 건 당연히 의학적인 의미이겠죠. 그렇다면
의학적으로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결과를 수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내 편견과 내 판단과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단은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객관적인 의학적인 통용되는 사실을 전달받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한 가부, 치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치료에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냐, 방식에 대한 선택은 물론 당연히 환자분 본인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지만 진단은 객관적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왜 진단 결과를 이렇게도록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정도의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스스로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